안녕하세요. 11차시 디딤 영상 복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복소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처음엔 먼저 우리 순허수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순허수. 순수히 허수만 있는 것을 우리는 순허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Z는 A 더하기 BI 이렇게 있을 때 A는 실수 부분, B는 허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물론 여기선 A랑 B가 실수라는 걸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실수 부분이 남아있지 않고 즉 A라고 하는 것이 0이고 허수 부분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B는 0이 아닌 상태. 예를 들면 뭐 2i, 마이너스 3i 이런 애들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순허수는 매우 특징적인,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 A 더하기 BI라고 하는 애를 제곱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를 제곱하게 된다면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렇게 되니까 2ABI.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면 B제곱 I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i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b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얘가 실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a제곱과 좀 정리해서 적어주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실수 부분과 2abi라고 하는 허수 부분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순허수, 만약에 z가 순허수였다 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애가 0이라고 깔려 있는 거죠. 그쵸? 얘가 0이고 b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a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얘 사라질 거고요. a가 0이 들어가면서 0을 곱한 애들 다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a가 0일 때는 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애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원래라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b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허수의 특징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음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z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순허수일 때밖에 없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z제곱이 음의 실수다라는 것과 z가 순허수다라는 것은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기출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우 특징적인 표현으로 얘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2024년 교육청 고1 공통 6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실수 A에 대해서 복수수 Z를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밑줄을 쫙 그어주시고 이게 무슨 뜻이다? 그쵸? Z가 순허수다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Z가 순허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Z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봤을 때 A제곱 마이너스 1이 실수 부분이고요. 이쪽에 있는 A 마이너스 1이 허수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순허수가 되어야 되니까 실수 부분인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야 되겠고 허수 부분인 A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a제곱은 1,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래쪽에서 a는 1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생각해보면 a는 마이너스 1밖에 될 수 없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더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조건을 분석하면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개념으로는 켤레복소수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켤레복소수 저번 시간에 배웠다, 그쵸? 어떤 z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a 더하기 bi라고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허수 부분의 부호만 슬쩍 바꾼 그래서 i 붙어 있는 쪽의 부호만 이렇게 슬쩍 바꾼 애를 우리는 z의 켤레복소수라고 하고요. 기호로 표현할 때는 그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애 위에다가 바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Z바 이렇게 되면 Z의 켤레 복소수다 라는 기호라는 것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자, 근데 이 켤레 복소수를 연산하는 경우에서 상당히 좋은 특징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Z1이라는 복소수가 있고 Z2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더한 거에다가 바를 씌웠다. 즉 합한 거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둘을 빼는 것도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선생님이 약간 스킵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요거 왜 성립하는지 Z1을 A 더하기 BI, Z2를 C 더하기 DI 이렇게 더 넣고 직접 계산해 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 외에 이제 Z1, Z2 곱하기에 대해서도 이 Z바 기호가 마치 쪼개지듯이 그래서 Z1 바, Z1, Z2 곱한 거의 바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1을 A 더하기 BI라고 두고 Z2를 C 더하기 DI라고 둘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Z1 바라고 하는 애는 허수 부분의 부호 바꾸니까 A-BI고 Z2 바는 C-DI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럼 Z1 곱하기 Z2 전개를 해보게 되면 A 더하기 BI 곱하기 C 더하기 DI. 자, 계산 과정은 우리 저번에 다뤘던 거니까 선생님이 조금 빨리 암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C 빼기 BD 더하기 BC 더하기 ADI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Z1, Z2 바 요걸 구하게 되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AC-BD라고 하는 실수 부분 남겨두고 허수 부분만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과연 얘가 Z1 바와 Z2 바를 곱한 것과 같냐라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Z1 바는 A 빼기 BI였고 Z2 바는 C 빼기 DI였어요. 그러면 A 자꾸 분배시키면 AC 빼기 ADI 그 다음 마이너스 BI 자꾸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BCI 그 다음 플러스 BDI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정리해주면 AC 마이너스 BD에 자 갑자기 AC 마이너스 BD 어디서 등장했어요? 그쵸?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에서 등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묶어내고 AD 더하기 BCI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이 두 줄이 동일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Z1, Z2의 바는 Z1 바 곱하기 Z2 바랑 같구나. 즉 이렇게 바가 곱셈에 대해서 쪼개지듯이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 레벨 3였을 거예요. 거기서 같이 정리했던 건데요. 자, 만약에 Z가 실수다. 그럼 우리 Z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Z 자신이 나오게 되고요. 자, 만약에 Z가 순허수다. 예를 들어서 EI 같은 거다. 여기에 바가 붙으면 허수 I가 붙은 거 부분을 바꿔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루트 EI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Z가 반대부호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Z바가 Z의 반대부호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Z바랑 마이너스 Z랑 같다라는 것은 순허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 순허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기로 Z제곱이 음의 실수랑 같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표현도 서로 같은 말이구나 라는 거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세 번째 걸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순허수라는 거, 얘가 순허수다라는 건 조금 더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얘가 순허수고 순허수면 제곱하면 음의 실수 나오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런 경우가 있어요. Z바를 다시 바를 취하는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요걸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Z를 A 더하기 BI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Z바는 우리 A 빼기 BI라고 둘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바를 씌웠으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A 빼기 마이너스 B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요걸 잘 정리해보면 우리 a 더하기 bi라고 봐도 되겠죠. 선생님 바로 쓸게요. a 더하기 bi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얘는 곧 다시 말하면 z거든요. 그러니까 바에 바를 씌우면 마치 두 개가 사라지듯이 상쇄돼서 사라지듯이 요 바에 바를 씌우면 상쇄되듯이 결과적으로 z 안쪽에 있는 것만 튀어나온다. 켤레는 자기 자신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원래 값과 원래 복소수 값과 그 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하는 경우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z 더하기 z바 이걸 하게 된다면 a 더하기 bi와 a 빼기 bi 허수 부분의 반대부호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허수 부분이 계산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a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값은 실수가 나오게 된다. 즉 z랑 z바를 더하게 되면 실수값이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z랑 z바를 곱하는 과정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쓰게 된다면 a 더하기 bi a 빼기 bi 합차죠. 그래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빼기 bi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보게 되면 b제곱 i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일단 실수죠. 그리고 실수인데다가 A랑 B가 실수기 때문에 A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양의 실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양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더라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요 방정식들은 우리 다음 시간엔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겠지만 거기서 보시다시피 d가 0보다 작은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방정식에 대해서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근해 공식을 써봤을 때 이제 2 곱하기 1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꺼낼 때 i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조금 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즉 허근이에요. 그러면 이 허근 중에 하나 플러스인 애를 선생님이 오메가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라고 하는 애를 잘 보게 되면 오메가라고 뒀던 가운데가 플러스인 애의 마이너스로 가운데 부분 바뀐 애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자리가 바뀐 애는 허수 부분의 부분 바꾼 애예요. 다시 말하면 켤레 복소수 관계.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오메가의 바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2차 방정식에서 뭔가 켤레 복소수 형태의 근을 짝으로 가지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나중에 켤레근이라고 할 텐데요. 미리 용어 좀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켤레근이라는 용어도 한번 눈에 익혀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메가라고 하는 애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메가는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어서 많이 봤던 꼴이다. 그쵸? 여기에서 선생님이 양변에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곱셈 공식에서 이식 형태 봤었죠? 그럼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는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다가 뭘 곱해도 얘는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1을 넘겨줬을 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심플한 값이 나오게 되죠.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는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한편 오메가와 오메가 바 얘네들을 더하게 됐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쵸? 지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메가 오메가 바 얘를 계산하게 된다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i 제곱 이렇게 되면서 i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4분의 4, 즉 1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1이고 오메가 오메가 바는 1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배우고 나서 이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뭔가 조금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오메가 바랑도 계산이 상당히 심플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특징 때문에 주기성을 찾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 관련된 2차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을 정리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뭔가 값을 조금 차수를 조금씩 낮추는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오메가가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오늘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같이 해결해 보면서 응용 가능성을 좀 확인해 보고 실제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